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린티지 급여체계 개편안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인건비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표는 총 4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급여 인상 체계 개편 배경으로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둘째,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비기능공, 기능공, 리더급으로 구분된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한선을 다룹니다. 셋째, 개편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에 대한 건이며 급여 동결에 따른 근로자 반발 가능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넷째, 참고정보 및 비용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편안의 효과를 수치로 보여드리며 장기적인 비용 절감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편 배경입니다. 기존 체계는 2016년 당시 노동법과 임금공단의 영향을 받아 각 단계 간 5%의 차이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단계별 차이는 현재 2에서 3%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급여 인플레이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급여 단계별 차이를 재조정하고 장기 근속자의 급여 인상을 제한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개편 방향은 크게 종전 체계 유지 및 제한과 기존 관행 일부 유지의 근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전 체계 유지 및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티지의 급여 체계는 각 연차별로 급여가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공식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스텝 6을 제한선으로 삼아 근속 6년차 이후에는 급여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 연차에 따른 퇴사 가능성 감소. 내부 분석 결과 근속 6에서 7년차를 초과한 근로자들은 퇴사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급여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2. 장기 근속자 급여 상승 억제. 현재 일반 근로자 중 최장 10년차 근로자도 스텝 10 급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스텝 6으로 제한선을 설정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급여 인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관행을 일부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체계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고 일부 관행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 초기 근로자의 동기부여. 급여 인상 제한선은 근속 6년차 이후에 적용되며 초기 연차의 근로자들에게는 기존 체계대로 인상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신입 및 저연차 근로자들에게 성장과 보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저평가자 보호. 현재 전체 근로자의 약 37.2%는 근속 연차 대비 급여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평가자들은 제한선인 스텝 6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급여 인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불만과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가지 주요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방안은 구정 연휴 시기의 활용입니다. 설 연휴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 근로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개편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개편안 발표 시점 조정. 개편안은 설 연휴 직전에 이를 노사 미팅을 진행하는 것인 바 1월 중순 이후가 적당합니다. 당장 불만 심리가 들 수 있더라도 연휴 기간 중 이 심리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2. 설 연휴 보너스 생색내기. 설 연휴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사측이 취할 수 있는 근로자 베너핏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 연휴 보너스로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바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3. 향후 공식 테스트 시스템을 갖춰 테스트 성과에 따라 급여 인상 가능한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안인 업무 실력 및 급여 평가 시스템 설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상한선만을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핵심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기준 명확화. 예를 들어 생산성, 품질 관리, 팀워크 등의 정량적 지표와 근태, 협업 태도 같은 정성적 지표를 조합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급여 테이블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을 등급별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는 웨이지 테이블 급여 테이블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 근로자는 제한된 스텝 6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교육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저평가를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자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성과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4. 테스트 설계와 시뮬레이션 실행. 개편안 도입 이전에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시스템을 시험 테스트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작성해둔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근본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인건비만 해도 월 13,000불이 넘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뒤에 이어지는 관련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개편안 시행 시 2026년 기준으로 월 3,191만 7,285동 즉 13,277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6년차 이상의 장기 근속자 근로자 대상으로 이들이 지속 근무할 시의 경우를 가정한 예상 절감 비용입니다. 즉 실제 절감 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린티지 급여체계 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린티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